자, 전당대회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막판을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을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2분씩 모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김민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조합은 그냥 스케줄을 되는 사람들 조합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우리 김민석 후보는 초반에만 하더라도 4위냐? 5위냐? 네, 예. 4위. 치욕적이다. 이랬는데 전환점을 딱 맞이했어요. 예. 그때가 어떤 계기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했고요. 예. 저절로 올라갈 리가 있나요, 근데? 아, 그렇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는 이제 그 다들 아시다시피 어째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이재명 대표가 예, 그 말씀하신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장 연설들이 쭉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당원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게 아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차에서 방송하잖아요. 그게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을 모으는 분명한 계기가 됐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100만 유튜버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차에서 본인 유튜버를 플랫폼으로 해서 저렇게 후보들을 차에 모시고 이제 간략한 인터뷰도 하던데 그때 네. 첫 번째로 김민석 후보를 모셨죠. 그러면서 장면 잠깐 볼까요?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이렇게 안 나온 게. 그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이렇게 안 나온 게.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아, 애들처럼. 근데 저 장면이 끊임없이 해드렸어요, 사람들이. 예, 표를 김민석 후보의 표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있고, 예, 그 뒤에 다들 나오셨는데 저 하기 직전에 이제 본인의 대표 선거 총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아마 그게 사전에 좀 알겠거니 이렇게 이 대표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저 시점까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등등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또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것도 좀 듣게 되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뒤로 확연하게 1등을 반복해서 하시고, 예.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서울 경기가 많이 남긴 했는데, 그죠? 추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 초반과는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치욕적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이 제일 나아지신 분이고 유일하게 형편이 나아지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지금 혼조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전현희 의원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초반에는 어땠죠? 3위인가요? 예비 경선에서는 제가 아주 높은 성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정도로 나왔죠. 네, 그때. 그리고 계속 이제 좀 선순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간당간당한 순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5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진짜 이제, 간당간당해졌죠.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던데 진짜로. 네. 그리고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이 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표가 골고루 나눠졌어요. 전현희 의원이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12.6%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11.2%도 있고 11.8%도 있고요. 13.8%도 있고 12.3%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주르륵 늘어서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세력도 없고 뭐 지원 조직도 없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이제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당원분들에게 자, 호소하는 수밖에 오늘 없다 모신 이런 생각이 이유는 듭니다. 사실 연설도 많이 하셨는데 요거 이제 반환점 돌아서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예. 막판에서 뒤집게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굳히게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당원들에게 예. 호소의 시간 짧게 가져보려고 모신 거예요. 혹은 누구를 지목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던가 나는 꼭 이런 이유로 살려달라고 하던가 예. 물론 현장에서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예. 전국의 당원들에게 아직 표를 행사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그리고 ARS 남았거든요. 예. ARS 남았기 때문에 ARS도 커요. 아직 합산 안 됐으니까. 그렇게 더더욱 승부를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전화 면접 해보고 ARS 전화해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 ARS의 민심도 반영이 되니까 다 감안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나 좀 뽑아달라고. 자, 우리 전현희 의원 먼저. 네, 일단은 그 제가 최고위에 출마를 한 목적은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빨리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기다리면 3년 후가 되거든요. 근데 3년 후까지 우리가 뭐 집권을 준비를 하면서 주권을 이제 우리가 정당이 되겠다 이러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거든요. 탄핵을 시키려면 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이런 것을 정말로 이 탄핵 발의문을 쓰는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을 빨리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있을 때 윤석열 정권으로 탄압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오히려 저를 탄압에 앞장섰던 감사원들, 간부들, 원장,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16명을 몽땅 제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했고 그 사람들 지금 한 명 한 명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공수처에서 소환을 받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사냥개인 감사원을 박사를 이미 낸 그런 타격을 한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 법률 위반 이것을 직접 제가 탄핵 발의문을 써서 탄핵을 시켜서 빨리 우리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데 문장 2문장밖에 안 냈어요. 좀 끌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정권 종식하고 민주당 정권 세우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직접 법률로 저들을 제압하는 법 논리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나 같은 법률가 그런 경험을 가진 이긴 경험을 가진 네, 사람이 들어가야 윤석열 된다. 정권과 직접 싸워 이긴 네. 경험을 가진 제가 윤석열 정권을 가장 빨리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그래서 저를 꼭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그 역할을 정말 목숨 걸고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초반부터 같은 메시지였는데 좀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 후보님도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네. 투표는 아직 남았으니까요. 이게 이번에 선출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나 국민들에 의한 일종의 인사죠. 근데 이번에 대표는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고 수석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 거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결정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당원들에 의한 임명이다. 예,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더 훌륭하냐 아니냐는 아니고 그냥 누가 현실적으로 요 일을 하는데 맞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단체전을 이끌 수 있는 종합 전력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공격, 수비, 방어,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또 선거 지휘 이런 걸 다 해봤고 이재명 대표님과 호흡을 계속 맞추고 있고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 다 훌륭하신데 그래도 뭐 원내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님들하고 교통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당을 안정적으로 공격도 하고 또 집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일에 김민석의 그 딱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적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총선 상황실장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김민석 후보와 호흡이 잘 맞았나 봐요. 지금 원하는 걸 보면. 제가 정책위 의장 또 상황실장 그 위에 당원 주권 사실 그 과정을 거의 쭉 이렇게 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대한 판단도 같고 철학적 결이나 이런 판단도 같고 상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호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위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슴이 아니. 사랑합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당대회 같은 맞아요.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등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1등. 그러니까 저희는 힘들고 보시는 분들은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예.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돼서 1% 차이 나는 경우도 없었고 순위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없었고 원래는 김병준은 안정적으로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한준호 의원 이거 어렵겠는데 싶었는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고 민영배 의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순위가 확. 어떻게?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이다. 1위이다 했는데 지금 4, 5위 막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 네, 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당원들께서 또 제가 그 민주당의 투사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기대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와의 호흡이라든지 또 함께 최고위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적이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고위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게 들고요. 누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 홍보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정책통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장관급 기관장을 했던 그런 이제 안정적인 이미지 또 정책적인 이미지. 강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어 본 또 경력 등등. 그래서 좀 이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때에 이 최고위에서 좀 뭐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국민들에게 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 있습니다.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에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번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 비하면 이번 온라인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5%에서 10%까지 지역별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ARS도 합산이 안 됐어요. 예, 실제 ARS를 합산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높아질 가능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몇 번 남았죠? 이제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대전, 세종, 세 번 경기, 서울 남았습니다. 네. 세 번, 특히 네 번. 경기 서울이 모든 네네. 걸 결정짓겠죠. 그렇죠. 거기 표에 한 30% 가까이 있으니까 30%는 뭡니까? 한 40%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에. 네. 거기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불안들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주 결과 보고 나서 또 뒤집히면. 자,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척하면서 만났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